안녕하십니까. 네, 인간 이재명 읽기 어느덧 마지막 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인간이 한 생애에서 겪기에 참으로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듣고 봤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 간에 뺨을 때리기를 시켰던 그 선생님 이야기부터 애틋하면서도 안타까운 가족 이야기, 또 소년공의 삶과 절망, 검정고시 도전기, 변호사 개업, 시민활동가,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눌 정치인의 삶까지 이재명의 생애 어느 계단도 녹록하고 만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책 속의 이재명과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분노했고 같이 의지를 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은 정치인 이재명의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남시 제1호 머슴이 된 이재명의 행보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청사의 가장 전망 좋은 방으로 권위의 상징이었던 최상층 시장실을 2층으로 옮겼고 집단 민원인들에게 시장실을 내주면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재명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상교복이었습니다. 교복의 브랜드 때문에 상처받는 청소년들, 또 미안해하는 부모가 없는 성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도시는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산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축복이 되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었습니다. 내일의 이재명이 살고 싶은 도시는 노인들이 편하게 사는 곳이었습니다. 소일거리, 일거리, 또 삼거리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인수받은 성남시의 금고는 텅텅 비었고 빚은 7,285억에 달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초긴축 재정으로 빚을 갚아갔습니다. 필요한 곳에 확실히 쓰고 불필요한 곳은 과감히 없앴습니다. 이재명의 행정조직은 더욱 빛이 났는데요.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담당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었습니다. 일의 강도가 적지 않았지만 공직자들은 열심히였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면 직원들에게 불만이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일한 다음에는 대체휴가를 줍니다. 직원들이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죠. 당연히 포상과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책임과 권한을 주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키면 우리 공무원들 일 잘합니다. 조직에 대한 원칙이 잘 지켜지니까 소위 돈을 쓰기 위한 뻘짓이 없어졌습니다. 분당 주민 조석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처럼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고 왜 저거 하나 싶은 공사를 안 하니까 믿음이 갔죠. 우리가 낸 세금이 엉뚱한 대로 새지는 않는다. 일 야무지게 한다. 그건 다 인정했어요. 시의 부정부패 같은 것도 싹 없어지고 이재명이 시장하면서 분당이 더 살기 좋아진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당에서는 지금도 당과 상관없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재명이 시장을 했던 8년 동안 분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일산과 비교해보면 답이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절감을 해도 7천억이 넘는 채무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도둑질을 당한 시민들의 돈을 찾아오기로 합니다. 바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부지였는데요. LH가 대장동 일대의 도시개발 계획을 착수했다가 그 가치가 상승하자 사업권을 포기한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이것이 시민의 공유자산을 토건 마피아에게 넘겨주겠다는 의도라고 간파했습니다. 예상 개발 이익과 환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과연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상 개발 이익은 5천억 원 이상, 성남시 부채의 70%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할 방법은 공영 개발로 돌려놓는 것이었지만 그건 토건 마피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회유, 협박, 음해, 그 공격의 루트를 예견하고 가족들에게 앞으로 치를 전투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확실히 쓰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대장동 개발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넘기고 개발이익 5,500억을 시민들에게 환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민간개발업자, LH본부장, 지역 국회의원의 동생, 변호사, 또 감정평가사, 저축은행 지점장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2013년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드디어 2014년 3년 6개월 만에 현금으로 빚을 갚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했습니다. 성남시 전임 민선시장 3명이 모두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자리와 이권을 나눠 먹던 카르텔의 최전선에는 정보기관, 검찰, 경찰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수저 출신의 이재명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에게 청렴결백은 선택이 아니라 숨쉬고 움직이는 일상 자체여야 했습니다. 형제들 모두 이재명이 시장이 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주었습니다. 큰형은 태백에서 건설노동자로, 누나는 성남에서 요양보호사로, 둘째 형은 스스로 직장을 옮겼고 야쿠르트를 배달하던 제옥도 야쿠르트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공무원 비리 근절을 강조하고 소신껏 일하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재명의 성남시청 화장실에는 부패 즉사, 청렴, 영생 8자의 성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청탁과 비리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엄격하게 처리했습니다. 문제가 된 형수 욕설 파일도 이재명의 형이 자신의 뜻이 차단되자 그 어머니를 볼모 삼아 위협하고 폭행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분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런데 성남시가 이재명의 진두지휘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불안해지는 것은 기득권의 카르텔이었습니다. 성남시는 강남 3구와 더불어서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권력의 카르텔은 이재명이 지쳐 떨어지고 시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방법을 쓰려고 했습니다. 사흘에 한 번 압수수색, 수사, 소환을 되풀이하면서 일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고 음해성 기사와 중상모략으로 지치게 만들려고 했죠. 이재명이 기댈 곳은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뿐이었습니다. 2달간 시장과의 대화를 이끌며 성남 전 지역을 시민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4년 동안 공약 이행률은 96%. 실현할 수 있는 공약만 한 번 한 약속은 목숨 걸고 지킨다는 그의 원칙은 시민 만족도를 79.9%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재명은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고 민원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광속 행정을 펼쳤습니다. SNS를 기반으로 해서 SNS 소통관을 임명하고 135명의 소통관과 팔로워 70만 명을 두어서 트위터에 올리면 바로 민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재명표 민원 원칙인 과정과 속도가 해낸 일이었습니다. 성남 시립의료원 기공식은 그중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성남 시민은 머슴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준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자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탄천 운동장 운영에 한 해 100억이 들어갑니다. 보건소 운영하는데도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걸 적자라고 없앱니까? 50만 시민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시립의료원에 들어가는 몇십억은 낭비가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100억을 쓰는 것처럼 건강을 잃은 시민의 건강을 되찾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고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의료 약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회계장부에 몇십억 마이너스가 표기된다고 해도 이건 건강한 적자, 착한 적자로 읽어야 합니다. 전임 시장이 예산을 쓰고도 떠나고 싶은 도시를 만들었던 성남시를 이재명은 훨씬 적은 돈을 쓰고도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시민의 삶을 바꾸는지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은 2014년 득표율 55.1%를 얻어서 재선에 당선되었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종북몰이와 쌍욕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성남시장 2기에 들어서면서 그는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 지원, 무상교복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무상교복 3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은 안 하고 해야 할 사업은 효율적으로 아끼고 또 악성 체납자 세금을 징수해서 만들어낸 예산을 통해서 성남시의 복지 예산은 2010년보다 2015년에 73%나 증가했습니다.
이재명이 관료들에게 끌려다니는 무능한 정치인과 다른 이유는 첫 번째, 법과 규정을 따라 방법을 찾아내고 두 번째,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세 번째, 빛의 속도로 해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은 어울리지 않죠. 그는 지킬 수 없는 공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공약이 국민과 하는 계약이라고 봐요. 처음부터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공약을 하면 그건 사기이고 하려고 했는데 못하면 계약 위반이죠. 사기를 쳐도 안 되고 계약 위반을 해서도 안 되잖아요. 박근혜 정부는 이재명의 이러한 행보가 못마땅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형식의 제재를 했죠. 이재명이 광화문에서 당식 농성으로 박근혜 정부의 부당을 알리고 얼마 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지켜낸 시민들은 변화의 열망을 담아 전국을 거침없이 선도했던 이재명을 호명했습니다. 조직도 돈도 없는 그에게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없는 손가락 혁명군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7,000명의 손가락 혁명군은 곧 7,000개의 언론사가 되어서 이재명의 정책을 알리고 스스로 조직해 나갔습니다. 경선에서 21.2%의 득표를 얻었지만 스스로 전국적 시야와 관점을 확보한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1.08%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이재명은 이듬해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해서 새로운 경기를 담당할 1호 머슴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56.4%의 압승이었습니다. 이재명이 걸어온 지난날이 그러했듯이 그의 앞길에 꽃길은 없었습니다. 공작 세력들의 음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도 경기도 공무원들도 단단했습니다. 그는 공무원들의 잠재력과 한계를 함께 꿰뚫어보고 그 능력을 끌어냈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재명과 공무원들의 케미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공공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2020년 신천지 과천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서 집회 참석자의 축소 은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의 계곡 정비, 지역화폐, 도민기본복지 확충 등 친시민적인 정책을 비롯해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개척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특별한 예우, 그리고 친일 잔재의 청산 노력 등 경기도가 하면 어느새 전국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2021년 갤럽에서 상반기 광역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이재명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온 그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12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성남과 경기도지사를 넘어 대한민국 머슴 1호 채용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한 권의 책도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에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을까 즐겁고도 괴로운 고민을 하는 것도 오늘로 끝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꼼꼼히 들어가 본 일은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 공약하지 않고 계약한다. 이런 통찰력 있는 명언을 읽는 것도 큰 배움이었습니다. 이제 3월 9일 선거를 앞두고 그를 여러분께 맡깁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공약 소개를 대신해서 여러분 댁으로 배달된 공약집을 꼼꼼히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며 저도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재명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곧 뵙겠습니다.